같이 춤을 추다가 그 다음날 보면 얘가 총에 맞아 죽은 거야. 아 너무 세게. 세밀한 거를 따다다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아예 완전 이렇게 툭 펴서 다음에 돌려주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크루와 브라더 그린을 대표하는 비보이 피직스 김효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중국에 사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제 또 한국에 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브라더 그린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 이야기랑 또 저녁에는 워크숍이 있어요. 또 왔을 때 비즈니스적인 미팅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있네요. 저기 브라더 그린의 스태퍼 비보이 그레이트맨. 하만 같은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장문 세트를 바꿔가지고 다음 달에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컨텐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2, 3억짜리가 이렇게 있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야. 한 번 오래 앉아있어. 시간 났어요. 브라더 그린 미팅은 잘 끝났고 아산 미디어 단지 그쪽에 또 비즈니스적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지금 어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브레이킹을 잘 안 하는 지금 추세라서 세대 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에 심사를 다녀왔었는데 일본은 정말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문화를 제대로 잘 만들어놔서 어린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린 세대 중에 세계 최고의 레벨 정도 될 그런 애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서 보고 와서 정말 좀 놀래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제가 워크숍을 정말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나도 한국에서 좀 더 어린 친구들 그리고 비보이들에게 내 생각이나 어떤 방식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워크숍도 열게 된 거고요. 중국 비보이 시장은 또 어떤 면으로 다른 면이 있을까요? 이 브레이킹이 올림픽이 됐잖아요. 중국은 그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좀 진심이에요. 원래 이제 댄스 스튜디오가 많아서 어린 비보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특출난 친구들을 모아서 1년간 합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계속 그냥 외국 대회를 계속 보냈어요. 그때 좀 나가기 힘들었는데도 정부 쪽에서 돈을 해서 계속 그 세계대회를 보내면서 그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피직스님께서는 세계대회 우승하신 또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2002년도에 UK 챔피언십 영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제가 참가를 해서 1등을 했었죠. 그때 영상을 보자면 정말 네. 겁없이 막 상대방 비보이한테 막 들이대고 그러셨었는데 네. 과거의 피직스는 어떤 신경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그때가 제가 19살인가 그랬어요. 만으로 18살 때 세계대회를 처음 나간 게 그 대회였고 상대가 외국인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긴장을 했고 진짜 열심히 했죠. 첫 무대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승전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전을 했는데 연장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비보이 홍텐과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이 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석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딱 나갔었는데 번개발이란 무브를 했는데 그게 스케치랑 딱 맞아지면서 딱 마무리까지 딱 이렇게 돼가지고 팍 터져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됐죠. 평생의 라이벌인 비보이 홍태님과 또 같이 출전하셨는데 비보이 홍태님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홍태는 어릴 때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했죠. 둘 다 동갑대이고 걔도 이제 유명해지고 저도 유명해지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사실 또 배틀하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정말 친해졌는데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친구예요. 또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그런 거를 좀 배워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 뉴진스 노래는 가끔 듣습니다. 엄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국어로 번역되는 거 아니죠? 저희가 이제 뭐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한번 보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숲에 어울리는 탐락이라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희 이게 수입 고다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하신 거죠? 이 초원에서 노는 염소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노래 깔아주세요. 나중에. 달아나는 꿈이
비친 본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마음에 드시나요? 비보이 스타일 자체가 뉴욕 춤이잖아요. 뉴욕은 80년대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팀메이트예요. 같이 춤을 추다가 그 다음날 보면 얘가 총에 맞아 죽은 거야. 실제로. 왜냐면 이게 갱스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항상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게 이제 진짜 비보이 스타일이거든요. 오리지널. 그런 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문화, 방식, 그 놀레지, 지식 같은 거를 알고 춤을 춰야지 또 이해도가 높은 거고. 그냥 이렇게 하네? 이게 아니고 걔네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저런 느낌이 나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잘 끝났고 2시간 반 정도 미팅을 했는데 워크샵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끝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고 있는 장소는 힙합의 메카 홍대입니다. 랩하시는 분들은 홍대 놀이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비보이 씨는 그런 문화가 없었나요? 저희는 근데 사실 스트릿 문화가 진짜 옛날에 있었어요. 한 2000년도 초반 해화역 거기 지하철 보도 밑에 거기서 연습을 했었죠. 지하철이 닫히고 거기서 밤 11시 정도 그때부터 지하철 뜰 때까지 한 4시, 5시까지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한국 탑3 비보이 누굴 꼽으실 수 있을까요? 비보이 홍텐, 그리고 비보이 윙, 그리고 역시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킬. 올림픽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탑3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의 아미어라는 비보이가 있거든요. 올림픽을 그 친구도 저대로 준비하면서부터 진짜 갑자기 괴물이 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일본의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시게킥스라는 비보이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좀 유력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빅터 친구는 이제 실력은 세계 탑인데 조금 기복이 있어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보이고 무브의 그런 연결 같은 게 진짜 예술적으로 하는 친구거든요. 유럽에 또 강자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무브를 보고 이해를 아예 못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이제 비보이 맨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유럽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올림픽 직행 티켓 맨노라는 그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굉장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비버스 크루의 비보이 C4 형이 레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앉죠. C4 조충훈 형님 안녕하세요. 스타일 모브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길게 보면서 만들어가요. 갑자기 멋있어 보이나요? 네. 똑바로하네!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물인데 저희가 이제 스폰서를 받았어요. 제가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물의 물결 자체가 다르네요. 역시 외국과. 문자 보내겠습니다. 스폰 받은 물이라고 하죠, 그거를. 물결 자체. 친구 연습할 만해요. 네. 멋있게 춤을 추고 싶은데 진짜로 멋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죠? 많이 배워야 돼요. 저 말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댄서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배우고 물어보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뭔가 고민이 왔을 때 이런 거 많이 배워두면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배움 있어요? 하면 안 하세요. 아 너무 세게. 크게 돌리는 것만 생각을 해야 돼. 아 약간 뿌리게들처럼요. 엘보우 들기. 아, 한 번. 세밀한 거를 따다다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쌓아가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자로 서보시면 돼요. 아예 완전 이렇게 쭉 펴서 밀어줘야 돼요. 위로 쭉. 그래서 일자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상에 돌려주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위로 쭉 뻗어봐요. 한 번 더. 쭉. 지금 약간 이제 또 이렇게 뻗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첫 번째는 1, 2, 1, 2 이렇게 1, 2, 1 다음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께서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커피 드실 분. 3, 2, 1, 고! 아니 누구 거죠? 홍태민구나. 민구동구 씨?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마이니까 빨리 가서 몇 살이요? 저 21살. 나보다 동생이네. 어디 출신이야? 수원. 수원. 아 아쉽다. 나 잘못. 군대 가기 전에 워크샵 한번 참여해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꿀팁을 많이 얻어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황리에 끝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늘 온 친구들이 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했습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춤을 추면서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제가 뭐 결혼도 하고 이제 가장으로서 더 큰 돈을 이제 벌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춤으로서는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술가한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돈이 상관없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계속 춤을 추겠지 라고.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브라더 그린을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또 그런 거를 또 이제 여러 댄서들과 나누고 이 브레이킹 문화에서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직스였습니다.